안녕하세요. 네, 달라파파입니다. 매년 1월이 되면 셀러라고 한다면 반드시 해야 되는 게 하나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바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로 해외 구매 대행 간이 거세자 셀러분들을 위한 홈택스 셀프 부가세 신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녹화하는 시점은 2025년 1월 8일이고요. 오늘 신고 대상은 2024년 부가세 신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때마침 아는 셀러분께서 이 부가세 신고를 혼자 하기 너무 어렵다라고 하면서 저에게 이제 부탁을 해주셨는데요. 오늘은 그분 자료를 가지고 한번 직접 홈택스를 키고 입력할 거 입력하면서 실제와 똑같이 한번 신고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홈택스 신고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몇 가지 확실하게 해야 될 그런 사항이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나라는 연매출 1억 400만 원이 되냐 안 되냐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연매출 1억 400만 원이 넘는 이상이 되는 그런 사업자에 대해서는 일반 거세자로 분류를 하고 있고요. 반면에 연매출 1억 400만 원이 안 되는 미만인 사업자에 대해서는 간이 거세자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셀프로 홈택스를 진행하기에 앞서서 가장 중요한 거는 매출이죠. 정확히 말하면은 2024년 구매 대행 매출에 대한 그런 자료, 그게 반드시 있어야지만 셀프로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매출에 대해서 분명히 해야 될 그런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런 일반적인 매출은 보통 한 해 동안에 1월부터 12월까지 판매액의 합을 일반적인 매출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저희가 하는 이 구매 대행 같은 경우는 매출을 내는 그런 기준이 약간 다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구매 대행 매출을 구하는 그런 방식은 한 해 동안의 판매가에 1월부터 12월까지 합을 다 더한 다음에 거기에서 판매된 제품을 해외 사이트에서 구매를 하겠죠. 보통 카드로 구매를 하실 텐데 제품 구입을 위해서 결제한 그런 금액의 합을 판매가의 합에서 빼줘야 되고요. 고객이 주문한 그런 제품을 국내의 고객한테 배송하는 그런 과정이 있어서 배송비가 따로 발생했다라고 한다면 그 금액까지도 제외한 그 나머지 값이 바로 구매 대행 매출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어떤 그런 사업자가 1년 동안 사업을 열심히 해서 판매액의 금액이 1억이다 라고 하고 고객에게 제품을 보내기 위해서 해외 사이트에서 카드로 결제한 그 매입가가 8천만 원이 발생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제품을 고객까지 보내주는데 쓴 그런 배송비가 500만 원이라고 했을 때 일반적인 매출이라고 한다면은 판매가의 합인 1억이 되겠지만, 구매 대행 매출은 판매가에서 카드로 매입한 매입가를 빼고 발생한 해외 배송비를 제외한 그 나머지 값인 1,500만 원이 구매 대행 매출이 됩니다. 몇 가지 얘기 잘 되셨죠? 저한테 부탁을 하신 셀러분의 24년 1년 동안의 판매가의 합을 내봤더니 288만 9,300원이 나왔고요. 이 의뢰인의 구매 대행 매출을 계산해 보니 58만 1,507원이라는 그런 금액이 나왔습니다. 바로 이 금액이 구매 대행 매출을 신고를 해야 될 그런 대상 금액이 됩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셀러분의 아이디로 홈택스에 로그인한 그런 상태이고요. 지금 보시는 개인 화면에서는 부가세 신고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업장을 전환을 해줍니다. 눌러서 이렇게 이제 개인 사업자로 전환을 하고요. 해당 사업장의 내역이 이렇게 나오고 저희가 해야 되는 부가가치세 신고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 화면으로 지금 넘어왔고요. 이 보시는 이런 그 화면이 레이아웃이 이렇게 조금씩 이제 수정이 되는데, 여기에 좀 좋은 기능이 생긴 것 같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신고를 해야 되는지 잘 모른다고 한다면 여기 있는 이 맞춤 신고 찾기 버튼을 눌러서 되게 쉽게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누르면은 아래 질문이 나오고요. 이 질문에 맞춰서 답변을 하게 되면은 본인에게 맞는 그런 신고 유형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정해진 그런 신고 기한 내 정기 신고를 하는 것이니까 얘로 체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면 기본적으로 간이가세자로 이렇게 설정이 되어진 게 보이고요. 정기 신고 자동으로 지금 이게 체험이 됐는데 24년 1기 확정으로 이렇게 이제 신고는 정해진 것 같습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 24년 10월 30일까지 기간이 맞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해당 사업자 번호를 확인하고 확인을 누르면 이렇게 나머지 것도 채워지고요. 상호가 나오고 주민번호, 사업자 번호, 성명, 전화번호, 개업일자 이런 그 내용들이 자동으로 채워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내려보면 저희 업종 코드를 확인해 보니까 525105 도매 및 소매업 해외직 대행업이고, 그 중에서 이제 업종이 소매업으로 제대로 체크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쭉 내려서 저장하기를 누르고요. 기본 정보를 저장한 다음에 다음으로 이동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해당하는 그런 사업자에 대한 그런 정보가 일단 나오게 되고요. 아무것도 입력하지 않았으니까 빵원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 0이라고 되어 있는
이런 숫자 아래 보면 언더바가 살짝 보이는 것들이 있거든요. 언더바가 없는 거는 누를 수가 없지만 있는 것들은 누를 수가 있는데 보면은 구분이 돼 있어요. 첫 번째는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발행분이라고 돼 있고 언뜻 보면은 이게 맞는 것 같잖아요. 이게 구매 대행이 아니라 사입이라던가 아니면 위탁 구매 대행 방식이 아닌 방식으로 제품을 판매하는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여기를 눌러서 그 다음에 각각 항목들을 눌러주면 그동안 각 플랫폼에서 국세청으로 신고한 그런 신고 내역분이 자동으로 이렇게 합산이 돼요. 나와 있는 대로 해야 되는 것 같지만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냐면은 구매대행 같은 경우는 어때요? 플랫폼에서 국세청에 신고한 매출과 실제 저희가 구매대행 사업자로서 발생한 매출은 다르거든요. 일단 여기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 위를 눌러서 집계를 해주면은 안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신고가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저걸 누르면 안 되고 저희들이 그 판매가에서 매입가 해외 배송비분을 뺀 이게 저희들이 이제 그 신고를 해야 되는 그런 매출 금액이기 때문에 이 기타 매출분으로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기타 항목으로 되어 있는 요 0이라는 된 이 항목 눌러 보시면 이렇게 넘어갑니다. 정규 영수증으로는 저희들의 그 매출 내역이 반영이 안 되잖아요. 정규 영수증 외 항목으로 들어와서 입력해 줘야 되고 구매대행 매출 금액은 여기 입력한 것처럼 58만 1,507원 입력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 입력 완료. 그러면 이제 아까 바뀌었죠. 신고한 그런 매출이 58만 1,507원. 여기에 해당하는 그런 세액 8,722라고 되어 있는데 이 금액을 얼마 정도 되는지 확인을 해 보니까 1.5% 정도가 나옵니다. 구매대행 관련된 그런 세법에서 규정한 부가세율 1.5%와 일치한다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끝난 게 아니고 아래쪽으로 좀 더 내려가서 보시면 0이라고 되어 있는 숫자를 누르시고요. 예, 여기 이렇게 누르시고요. 누르면 지금 신고한 금액이 58만 1,507원. 네, 요거 입력한 금액이 여기 맞는지 입력해 주면 여기 나와 있죠. 이렇게 맞게 되고, 네, 이거 외에는 이제 없는 걸로 그렇게 해서 입력 완료합니다. 네, 누르면 과세 표준 명세도 58만 1,507원으로 이렇게 입력이 돼서 최종 금액은 변함없이 58만 1,507원이고 과세 금액은 8,722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신고를 누르면 저장 후 다음 화면으로 이동 확인 누르면 이렇게 됩니다. 매출이 4,800만 원이 안 되기 때문에 납부 의무 면제 대상이다. 해당되어 최종 납부세액은 빵원이 됩니다. 신고하는 이 사업체 같은 경우에는 매출 자체가 굉장히 적어서 4,800만 원이 안 돼서 어차피 부가세 면제 대상이긴 하지만 혹시라도 더 높게 나오신 그런 분 같은 경우에는 4,800이 안 된다고 한다면은 부가세 면제 대상이 돼서 낼 금액이 없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신고가 잘 된 것 같고요. 신고는 검토하였고 작성을 확인한다, 동의한다 눌러주고 제출을 하게 되면 제출하겠습니까 나오고 완료가 됩니다. 제대로 된다 다시 한번 돌아가서 신고 결과 조회를 눌러 보고요. 세목을 부가세로 바꾸고 사업자 번호 입력한 다음에 조회를 눌러 보니까 네, 이렇게 뜹니다. 신고가 된 게 뜨고요. 답중을 보기를 눌러 보면 예, 이렇게 부가세 확정 신고 인터넷으로 간혹가다 뭐 첨부 서류에 그 수명 자료 엑셀 파일을 넣는 게 아니냐, 절대 아닙니다. 그건 하는 게 아니고 그건 나중에 진짜 그 수명이 들어왔을 때 그때 제출을 할 때 쓰는 용도입니다. 부가세 면세 대상이라서 예, 실제 납부세금은 빵이 됩니다. 이렇게 잘 신고가 된 것까지 확인했습니다. 번외로 아까 신고를 마무리하기 전에 간이가세에 대한 안내사항이 있었습니다. 12개월 환산한 금액 기준한다는 말이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신규로 하거나 중간에 이제 멈췄다 하는 그런 분들 중에서는 판매란 그런 개월 수가 12달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 금액을 가지고 12개월로 환산하겠다 뭐 이런 개념인데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극단적인 예인데 이런 경우예요. 지난달 12월 1일에 사업을 시작을 했다라고 가정을 하고 12월 한 달 동안에 구매대행 매출을 되게 열심히 해가지고 400만 원을 만들었다. 물론 신고할 때는 신고한 금액은 400이 되지만 국세청에서 알아서 자동으로 연환산을 하더라고요. 실제 영업을 한 개월수는 한 달밖에 안 되지만 이 업체의 매출은 400만 원으로 매출이 보고되는 것이 아니고 1월부터 했으면은 이렇게 됐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는 거죠. 400 곱하기 12개월 해서 4,800이 매출이 잡히게 됩니다. 혹시라도 그 작년에 1월부터가 아니라 중간에 이제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 금액을 신고를 하더라도 국세청에서 반영하는 것은 연환산으로 계산을 해서 그렇게 한 매출로 반영하기 때문에 그 환산한 금액이 4,800 미만이라고 한다면은 뭐 부가세가 면세가 되긴 하겠지만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은 일부 나올 수가 있다. 뭐 이런 개념입니다. 4,800 미만까지가 부가세 면세이기 때문에 4,800이 되는 순간 과세가 되는 거거든요. 매출의 1.5%가
이 부가세 과세 금액이잖아요. 대충 계산해 보면은 한 70만 원이 넘는 그런 금액, 그 정도가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새롭게 바뀐 화면으로 부가세 신고하는 것을 같이 한번 해봤고요. 이 영상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쉽게 부가세를 신고를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